지난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말하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기시다 총리가 이날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사이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할까 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외교연설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하면서 또다시 한국에 도발을 해왔는데요.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두고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 라고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4년 당시 외무상이던 기시다 현 총리가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망언을 한 이후로 10년째 억지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일본의 뻔뻔한 태도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야시 외무상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도광산의 경우 일본이 대상 기간을 16에서 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유네스코는 일본의 유산 관련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바 있는데요. 한국 외교부는 일본 외무상의 독도와 사도광산 관련 망발에 대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항의했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국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일본 정권의 태도는 매우 유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태도로 봐선 검정교과서 발표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상반기 줄줄이 예정된 민감한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는 것 이외에 한국을 고려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렇듯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바란다고 말하지만 독도, 사도광산과 같이 양국 관계를 자극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한 점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적 태도가 확인된 셈입니다. 일본은 독도 관련 발언들을 하면서 최근 해군력 증강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신형 호위함 한 척을 진수했습니다. 새 호위함인 아가노함이 진수되면서 일본은 2년여 만에 동형 호위함을 6척이나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봤자 호위함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가노함은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급 구축함보다 큰 덩치인 만재 배수량 5,500톤 이상 중형 호위함입니다. 또 세부 성능을 살펴보면 강력한 1성급 성능을 갖췄습니다. 아가노함은 차세대 호위 구축함 사업으로 탄생한 6번째 모가미급 호위함입니다. 당초 해상자위대는 이 사업 목표가 1800톤급 소형 호위함 건조라고 자국 의회에 보고했었습니다. 2선급 보조함답게 대한미사일, 중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탑재는 고려되지 않았고 자체 방공을 위한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과 소구경 함포, 어뢰와 소나 정도만 장착될 예정이었습니다. 작고 값싼 전투함을 만들어 저강도 분쟁에 대비하자는 미국 연안 전투함 개념의 영향을 받은 설계 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일본은 주변국의 해군력 확장이라는 이유로 사업 계획을 완전히 변경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한일 중간수역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사건에 당시 위협을 받았던 한국 함정이 광개토대왕함이었습니다. 일본은 그 이후 이보다 더 큰 호위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듯 최근 일본은 국방 예산을 폭발적으로 증액하고 있습니다. 군비 증강의 브레이크를 풀면서 대규모 해군력 확장에 나선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예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한국을 상대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군비 경쟁이 그랬듯 일본 해군력 팽창은 중국의 추가적인 해군력 증강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또 하나의 위협이 될 전망인데요. 머지않아 동북아시아 바다는 세계에서 고성능 군함이 가장 밀집한 뜨거운 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본이 군비 증강에 목을 매는 사이 일본의 경제는 처참하게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일본 도쿄 특파원으로 일했던 영국 BBC 기자가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며 쓴 기사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래였다. 그러나 과거에 갇혔다. 21일 영어로 첫 게재된 이 기사의 일본어 번역본을 다음날 BBC 일본 트위터 계정이 소개하자 하루 만에 1만 5천 명이 공감 버튼을 누르고 조회수가 200만 건을 넘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트윗에 직접 달린 댓글만 1000건이 넘고 이 기사를 인용하며 감상을 적은 트윗은 더 많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이 늪에 빠진 이유로 지배층이 바뀌지 않는 점, 외국인에 대한 편견, 관료주의의 비효율성 등을 들었습니다. 먼저 일본의 지배 세력이나 가문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나라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숨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조부 기시노부스케는 전범으로 체포됐으나 교수형을 면했고 나중에 총리가 됐으며 그가 창당에 기여한 자민당은 지금까지도 일본을 지배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30년 동안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했는데도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는 것은 노년층의 영향이 커 변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강하고 이민에 극도로 소극적인 것도 일본이 과거에 붙잡힌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은 약 349만 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기자는 일본은 강제로 문호를 개방한 지 1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외부 세계를 두려워한다 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은 오래된 관료주의로 불필요한 곳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관료들이 사용하는 종이 사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영국인이 평가할 정도면 일본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날로그 사회라고 불리는 일본의 종이 사랑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종이 왕국 일본은 신문 열독률도 높습니다. 일본 신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신문 발행 부수는 약 3,509만 부라고 합니다. 종이의 나라 일본다운 수치인데 디지털 문화보다는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하는 고령화 인구 비율이 큰 영향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종이 문화는 편의점만 가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의 종이라고는 잘 나가는 주요 매체에 신문 몇 개 꽂혀 있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일본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주간지 주간 아사히가 발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출판 대국인 일본에서마저 시장 불황으로 주간지가 사라지게 된 것으로 세간의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1922년 창간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주간지인 주간 아사히는 지난해 2월 창간 100년을 맞았으나 출판 시장 불황으로 오는 6월부터 주간지 발행을 중단합니다. 주간 아사히의 휴관이 충격을 주는 이유는 출판 대국인 일본에서조차 잡지 매출 감소 추세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미디어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자에게 유료 구독을 받아야 하는데 주간지에 돈을 내려고 하는 독자는 급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몇몇 대형 주간지는 폐간을 사실상 결정한 모양새로 보여 업계 1위인 주간 문춘 외에는 아무도 남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경제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국민 4명 중 3명은 기시다 내각의 정책을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정기국회 연설에서 경제 정책과 저출산 문제 등을 언급하긴 했지만 특히 반경능력 보유 등 전쟁과 방위 증세 관련해 특히 강조하며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달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30%대에 머물렀습니다. 이렇듯 여론들도 악화되면서 장기 불황은 일본을 대표하는 수식어가 돼버렸고 잃어버린 20년, 30년 같은 단어가 등장한 지도 오래입니다. 일본은 곧 후진국,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등 근래 일본에서 발매된 책들의 제목도 일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